해석은 되도록 안 보는 게 좋지. 몇 번하고 몇 번하고 게이트웨이라고 써져 있는 거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와 뒤에 1번 두 문제씩 풀어가보자. 모르는 단어 정도는 밑에 참고해서 풀어도 돼.
자, 다시 가볼까요? 아하하. 오케이. 자, 첫 번째 게이트웨이 문제 가봅시다. 첫 문장 잘 읽어야 됩니다. 첫 문장 읽고서 소재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네모 박스에서 중요한 소재가 뭔지는 다시 말해서 키워드가 뭔지는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갑니다. In spite of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like 좋아한 이런 거 아니야. 유사성입니다. 유사성. 하만 위에다가 우리 어휘 방학 동안에 어휘 많이 하려 되죠. likelihood 이런 거 하나 써주자. likelihood 이건 가능성. likeliness는 유사성. 쌤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죠? 얘는 있잖아. 얘는 likely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나온 거지. 얘가 무슨 뜻이야? 뭐뭐일 것 같은 가능성이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란 명사지만 얘는 좋아한다는 동사 말고 like라는 전치사가 be like라고 하면 이게 뭐뭐와 같다는 뜻이 맞아요? 그래서 likeness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비슷함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알았어? 이렇게 외우자.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뭐 사이에 뭐가 비슷해? 허구와 실제. 허구와 실제 사이에 비슷하긴 하지만 벌써 예측이 되죠? 차이가 있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비슷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구라고 하는 것, 허구의 세계는 대비, 이거 동사 알아줍시다. 어디에서? 벗어나다. 어디에서? 벗어나다. 그러면 허구 세계는요, 실제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난다는 얘기는 너무 어렵고 그냥 좀 다르다는 얘기지. 오케이? 허구 세계는 실제 세계와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가지 동그란 중요한 점에서 respect라고 하는 건 일단 존중이 아니라 점이라는 뜻이 있어. 한 가지 점에서 다르다. 일단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허구 세계와 실제 세계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잡아줄까? 일단 허구와 실제의 차이인데 그 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 respect, one respect, 한 가지 관점에서 다르다. 근데 요거로 이제 포인트 잡아가지고 소재가 연결될 거라고 생각했지. 오케이? A 갈게. D 다음으로 끝났죠. 얘는 이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작가랑 그 작가, 그냥 작가라고 하더라도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왜냐면 소재가 연결되지 않는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B. Because of the inner qualities with which the individual is endowed through heritage and environment, the mind functions as a filter. 뭔 소리지? 자,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내면이라는 뜻이죠. inner니까. outer, inner, 내면에. 내면의 어떤 속성이래요. 퀄리티가 속성이라는 뜻도 있어. 어떤 내면의 속성? 내면의 속성이라는 게 뭘까요? 설명을 줄게. 그 내면의 속성을 어떤 개인이 뭘 해? 갖거든. 이렇게 해서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받는 게 내면의 속성. 유전적인 거죠. 오케이? 성격적인 거. 알겠어?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문화유산,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헤리티지, 유산이나 아니면 환경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물려받는 내면의 속성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요, 지금 한 가지 점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가 지금 내면의 속성이라는 요 소재가 연결이 약간 좀 끊긴 느낌이죠. 이해되겠어? 다시 한번. 내면의 속성 때문에 그 내면의 속성이라는 거는 어떤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그 집안 환경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내면의 속성이거든. 성격적인 거거든. 오케이?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가볼게. 너네가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라고 주어가 잡히는 순간 또 이게 끊기죠. 왜? 아니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얘기도 안 해놓고 갑자기 어떤 내면의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라는 소리를 넘어갈 수 없지. 이해되겠어? 마음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나와 있는 리스펙트 한 가지 어떤 관점과 관련이 있을 수는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B라고 하는 건 아직 나올 게 못 된다. 알겠어? 그럼 C를 가볼까요? The existing world 이렇게 나왔어. 아니 말을 바꿨을 뿐이지만 이 existing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쉽게 위의 얘기에 따르면 실제 세계가 되는 거죠. 알겠어? 그럼 실존하는 뜻이 있어 existing. 알았어? 그러면 실존하는 세계는 직면에 따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준우야, 이거 동사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말해볼래? 해석상 어떤 세계가 뭘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해석보다 그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동사처럼 보이지만 by라는 전치사가 같이 붙지. 전치사가 같이 붙게 되면 뭐로 봐야 되는 거야? 수식하는 과거 분사로 봐야지. 알겠어? 이해되겠어? 범수 이해되니? 그러니까 참 해석하다가 짜증나는 경우가 뭐냐면 ed라고 하는 게 뭐도 되고 과거 동사도 되고요. ed라고 하는 게 뭐도 됩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pp도 되고 맞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pp로 가야 되느냐? pp로 가야 되는 이유는 뒤에 뭐가 있으니까 수식어가 나오니까. 쌤, 수식어라니 뭐가 수식어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by부터 individual 여기까지가 이게 수식어지. 알겠어? 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식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개인에 의해서 맞이되는 세상 이런 해석 좀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그냥 능동을 해석해버려. 개인이 마주하는 세상이지. 알겠어? 개인이 마주하는 세상이란 뭐다? 이다. 그리고 내가 아까도 이런 거 나왔었는데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동사 다음에 있어야 될 형태가 아니고 전명도 나오잖아? 그러면 제발 걸러주라고. 알았어? 이게 지금 어떤 원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케이? 어떤 원리 안에 있으려면 뭐 in a principle 진짜 원리 안에 관사를 붙여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관용으로 쓰이는 거지. 그러면 그냥 해석을 어떻게? 원칙적으로, 원칙상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 해석 하나만 필요 없으니까 바로 칠한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마주하는 실존 세계란 뭐다? infinite 끊임없는, 무한대고 끊임없는 어떤 혼돈이다. 그 혼돈이라고 하는 거는 뭐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세부 내용으로 둘러싸여 있는 혼돈의 상태가 실존 세계래요. 잘 봐. 아까 전에 한 가지 관점에서 얘네가 다르다 그랬는데 실제라고 하는 거는 뭐다? 혼돈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소재가 연결되고 있죠. 실제 세계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니까. 맞아? 오케이? 응. 가볼게. Before 뭐 하기 전에 it is organized by a human mind.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형성되기 전에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형성된다, 조직된다는 말은 인간이 그 세상을 인식하기 전에. 알겠어? 그러니까 조직이 된다는 말을 인간의 입장에서 조직하는 걸로 생각해봐. 그러면 인간이 세상을 조직한다는 건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알겠어?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세상은 어떤 거야? 혼돈이라고. 뭐로 쌓여있어?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소동과 사건들과 그에 따른 어떤 내용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세상. 알겠어? 조금 추상적입니다. This chaos, 이러한 혼돈이라고 하는 건 only gets processed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색깔 있는 데를 좀 치면 좋겠어. only의 동그라미 치고 이 only가 왜 나왔는지를 알려면은 이 only에 이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이 부분이지. 왼절. 그러니까 해석을 너네가 좀 잘하려면은 이런 어떤 부사의 only 같은 것도 조금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왼절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무리 해석을 못하더라도 when이 있고 only가 나와 있으니까 이럴 때만 동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런 거지.
She only gets tired. 그녀는 그럴 때만 졸려한다. When 내가 많이 걸릴 때. 뭐 이런 거지. 알겠어? 애들은 항상 쉬는 시간에는 막 펄펄 날아다니다가 꼭 수업 시작할 때에만 잔다. 뭐 이런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only라고 하는 게 그냥 직독직해를 해나가는 건 좋은데 only gets process. 직독직해란 이런 거를 일단 무시하고 주어 동사와 보어 관계에 따라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문장에서 only와 이 when절이 중요하거든. 알았어? 그러면 when절 먼저 해석을 해보자고. 이 when절 해석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갈매기 표시해주고 when 다음에 ed가 나왔다? 이거 뭐야?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거지. 알겠어? 야, 하나 질문. 이때 주어는 누굴까요? 생략되어 있는 이 when 다음에 튀어나와야 되는 이놈의 주어는 누구실까요? 카오스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카오스가 인식이 되는 거야. 인간이 인식하는 거야. 카오스로 인식할 때 비로소 그 카오스는 뭐가 된다? 뭐 처리가 된대요. 인간의 뇌에서 뭐 인식이 된다는 얘기고 뭐 수정이 된다는 얘기고. 근데 좀 어려워. 그냥 혼돈의 세계고 혼돈의 세계죠. 결과적으로 이 혼돈이라고 하는 상태를 이거 누굽니까? 실제예요. 실제는 혼돈의 상태를 뭔가 인간의 어떤 머리로 오케이? 사람이 이제 인식을 할 때에만 비로소 이게 나한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잘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 내용을 깊숙이 갈 필요는 없고 뭘 알면 돼? 그러면 허구는 뭔데? 요거가 이어지면 돼. 우리 지금 못 푸는 거야. 우린 지금 구문 독해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순서 문제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서 문제를 푼다는 생각을 놓치면 안 돼. 막 빠져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건 뭐다? 한 가지 관점에서 이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통해서 실제는 혼돈의 세계예요. 그럼 허구는 이게 이제 나와줘야 된다. 요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 알겠어? 오케이. 그럼 이제 시작은 C로 갑니다. 자, C로 간 다음에 일단 A와 B를 찔러봅시다. A와 B를 다시 찔러봅시다. 지금 C가 나온 상태에서도 A는 안 되죠. 왜? 작가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맞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로 갈 수밖에 없다? B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B 아까 살짝 해석했습니다. B는 본인이 물려받거나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서 부여받게 되는 어떤 성격적인 거가 있다, 그치? 그런 거로 인해서 그 본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을 한다고? 어떤 여과 기능을 한다. 알겠어? 세상을 받아들일 때 그 세상은 이렇잖아.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를 그냥 자기의 성격이라고 할게. 자기 성격에 따라서 성격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과 기능을 하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은 사람마다 달리 받아들이는 거지. 알겠어? 오케이. 좀 쉽게 말할까? 즉 그 말은 좀 쉽게 말하는 얘기야. 너네 이해 안 될까봐 여기 쉽게 말하는 얘기야. 즉 이런 말은 모든 바깥에 있는 어떤 인상이나 어떤 현상은 그게 어떤 것들이야? 지나다니고 있거든. 야, 이거 여기서 이세서 끊어야 돼. 알겠어? 이거 이세서 끊어야 된다. 왜? 야, 이것도 허접하게 it is filtered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지금 문장 시작한 게 지금 세미콜론 찍히고 지금 문장 시작한 게 주어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 주어 다음에 동사 잡아주려면 이까지 수식어로 땡겨 넣어야 된다.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 it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필터겠죠? 네. 그 필터는 아니고 미안하네. 필터는 아니고 내 마음이겠지. 내 마음, 마인드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 그 외부적인 느낌. 그 외부적인 느낌이 나한테는 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지? 그 느낌이 여과가 되고 수동태 그리고 또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는 안 되죠. 그냥 혼돈의 세계까지 우리는 보는 거지. 알았어? 계속 갈게. 하지만 별표 마시고요. 이제 뭐가 된다? 소재가 좀 전환이 되겠다. The word. 그런데 너네가 독해할 때 중요한 거는 이 패러프레이징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갑자기 세 개가 나오고 독자가 직면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얘를 뭘로 봐야 된다?
허구라고 하는 의미로 너네가 인식을 하는 게 패러프레이징 능력이야. 알았어? 응. 그냥 고지 그대로 그냥 독자가 나왔네 이러면 안 돼. 알았어? 독자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는 독자, 즉 글을 내는 사람은 결국 문학이든 뭐가 되든 간에 허구의 어떤 등장인물에 대한 얘기를 보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내가 잘 문제를 풀고 있구나. 왜?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뭐에 대한 얘기다? 허구의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이 둘의 차이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B. 알겠어? 이해돼? 네모 박스. 구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모 박스에서 허구와 실제는 한 가지 차이가 존재하는데 C에서 먼저 혼돈의 세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B 중간까지 혼돈의 세계를 설명하다가 B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허구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허구의 세계란 어떤 거냐? 좀 예를 들면은 문학책을 읽는 독자가 직면하게 되는 한 번 더 갑시다. 문학책에서 독자가 직면하게 되는 세계가 바로 허구 세계예요. 오케이? 그럼 보고 있니? 그 허구 세계는요. 이미 뭐가 되어 있다? 가공이 되어 있어요. 필터가 되어 있어요. 내가 필터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필터가 누구에 의해서? 작가에 의해서. 알겠어? 응. 필터가 이미 되어 있어. 또 다른 의식에 의해서. 또 다른 의식이란 여기서는 또 역시 패러프레이징. 누구야? 이놈에다가 형광펜치입니다. 이놈. 이놈에다가 형광펜치고요. 이 another consciousness라고 하는 또 다른 의식이라는 놈이 누군 거야? 패러프레이징. A의 작가인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또 다른 의식. 내가 아닌 다른 의식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작가가 된다. 쌤, A로 정답을 이제 마지막 가보시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작가가 안 나왔는데요가 아니라 얘가 작가. 알겠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의 마지막에 이어서 작가라는 인간이 이제 새로 나오는 거야. 새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미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꿔치기해서 나왔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보다 5번이다. 알겠니? 오케이. 다음 리더. 자, 요거 한번 내가 또 답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 자, 1번은 아니고요. 자, 일단 정답 B다. 정답 3이다. B네. 정답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내려주시. 5번이다. 부럽구나.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요거는 근데 좀 쉬울 것 같은데? 가볼게. 자, 소시올로지스트는 말 그대로 사회학자지. 소시올로지가 사회학이니까. 사회학자들은 뭘 가져간다? 가져간다. 어떤 걸 가져간대? 그 흔히 우리가 접근을 취한다 이렇게 쓰잖아, 그치? 과학적 접근. 근데 과학적이래. 사회학자. 뭐가 좀 안 맞죠? 안 맞는데 그냥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독자니까 받아들여야지. 사회학자도 가끔씩 과학적 접근을 하는군. 오케이? 범수야. 과학적 접근은 뭐지? 가운 입고 가까이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플라스틱 하나 들고 비커에다가 플라스틱 하나 들고 이렇게 가지고 안녕? 과학적 접근이지? 뭐 어떤 느낌일까? 과학적 접근이? 대들긴다. 데이터기. 이미 독해를 할 능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주세요. 과학적 접근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 분석. 사회적 분석하면 안 돼? 그 분석이라는 게 약간 좀 수치화된 분석이겠지? 과학적 분석. 알겠어? 그런 느낌 아니야? 쌤, 사회도 수치잖아요. 사회는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출산율이 지금 엄청 줄어들고 있지 지금 너네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 같이 고민하자. 우리 같은 세대, 우리 같이 MZ잖아. 성민아, 우리 MZ잖아. 너 성민이 아니고 상진아, MZ잖아. 그치? 야, MZ의 범위가 몇 년부터야? 너네 몇 년생이냐? 20이요. 07년생. 좋아. 몇 년생부터?
이제요? 있잖아요. 아이. 공공몇? 뭐라고? 공공몇? 공공. 아이. 2000년. 진짜 2000년이야? 네. 그러면 MG가 설마 그 M이 밀레니엄이야? 그러게요. 밀리니엄 Z 아니야? 그럼 밀레니엄 Z면은 밀레니엄 Z가 뭐야? Z가 밀레니엄 존이야? 찐 밀레니엄이야? 밀리니엄. 밀레니엄? 그래? 아니야. 나도 386은 아니야. 그러니까 386 세대, 뭐 예를 들어 데모하던 세대. 그 세대 아니야. 나 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뭐 대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갑자기 이제 뭐 전두환 정권에다가 데모하러 나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박정희는 그때는 아예 있지도 않았을 거고. 나 그 세대 아니야. 나 전두환 대통령 내가 기억하는 쌤이 초등학교 때 대통령 노트요.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그리고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김영삼 대통령 IMF 때 초등학교 내가 5학년 영삼이. 5학년 때 김영삼 대통령. 고1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오늘 어머니께 전화 드려야겠는데. 땡삼이. 그게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다음이 누구야? 김영삼 다음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야? 노무현 그다음 이명박. 이명박근혜지, 그치? 이명박근혜. 문재인. 그치? 그리고 사면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내가 대학생이었겠다. 노무현 대통령 때 대학생이었겠다. 왜? 뭐야? 노무현 때 내가 대학생 때였고. 근데 너네가 잘 모르겠지. 왜냐면 너네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래? 나 잘 몰라. 박근혜 2005년 때가 초딩 아니었어? 박근혜 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해가 언제인지 알아? 몇월 며칠인지 모르고 몇 년인지. 그러니까 너네 태어나기 전인가? 태어난 해 아니고. 태어난 해야 거의? 야, 노무현의 아들이네. 자. 어이구, 그래 위험한 발언이 좀. 왜 위험해? 노무현이 알았어, 바꿔줄게. 노무현의 아들 말고 그럼 뭐로 바꿔줄까? 김영삼의 아들로 바꿔줄게. 아무튼 그랬는데 좀 너네 태어날 때까지 잘 모르나 본데. 근데 되게 그 뭐야 정치를 떠나서 되게 사람 되게 착했어. 그건 있어. 많이 이제 욕하잖아 일베에서. 많이 욕하는 거 못 봐고 그러는데. 일베구나. 너무 즐거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상담을 해봐야겠는데. 근데 진짜 되게 그때는 되게 좀 약간 저런 대통령이 그냥 없었던 느낌 그런 건 있어. 약간 왜냐면은 되게 편안했거든 나라가. 그런 건 있어. 그런 건 있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랬지. 이 얘기를 왜 하지 갑자기? 출산율 떨어지고 있냐. 니네 세대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야. 지금 한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야. 우리 지금 용우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뭐 용뿐만 아니라 지금 not only 용우 but also you guys all. 응? 왜냐면 내가 저번에 말했죠. 집값 얘기했지. 안 했어? 네. 너네한테 오이한테만 말했나? 근데 진짜 너네 앞으로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며. 그지?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점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 발전, 국가 GDP 상승 속도에 점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잖아. 그럼 일자리 더더욱 없을 텐데. 나라가 망했다. 더 생존 경쟁이 되겠지. 쌤 나이 때도 지금. 근데 나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어. 너네 나이 때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싸지지 않을까? 그러면 좀 가능성이 희망 있잖아. 야, 사실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문제의 가장 큰 게 사실 집값이야. 집값이야.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했나? 이자 얘기했어 내가? 안 했어? 쌤이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까지 갔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나도 이게 신문으로 봤던 거거든. 신문 옛날 신문 막 보다가 봤는데 주원이요. 이자율이 20% 정도였는데 이자가 1억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억 2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야. 2천의 이자가 나오는 거야. 2천만 원. 우리 1억으로 갑시다. 근데 오늘날의 이자는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80년도지 그러면? 88년도로 봅시다. 오늘날의 2023년도 얘는 이자가 지금 4%예요. 4%면 1억을 넣어서 4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1억을 벌어가지고 예금을 넣어봤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요. 오케이? 응. 그리고 88년도에 이제 또 집값이 보통 이제 뭐 한 200만 원 아파트가 서울이나 아파트가 너무 싸다고 한 1,500 정도라고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교사들의 월급이 한 60만 원. 교사들의 월급이 60만 원. 그러면 한 몇 년, 1년 정도만 살짝 사실 60만 원 벌어가 60만 원 다 적응 못할 거 아니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쓰고 한 20을 남겨둔다 치자. 20만 원 남겨놔가지고 20만 원에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개월이지. 20만 원에 한 몇 개월입니까? 뇌물 좀 75개월이죠? 75개월이나 쳤을 때 적어도 5, 6년 안에는 살 수 있거든 집을. 오, 하는데? 아니 그 당시에 지금의 아파트는 15억이죠. 기본 15. 15억이죠. 예. 아, 15억인데 월급이 월급도 매년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월급 늘어난다 치지만 예를 들어서 너네들 기준으로 대학을 되게 잘 가가지고 공대를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육사다 칩시다. 오, MIT. 그러면은 못해도 한 500은 받을 거야 월급으로. 500만 원 받을 거야 못해도. 그러면은 몇 개월입니까? 그러니까 30개월 하면은 되나요? 그러니까 30개월 하면은 1,500 아니 1억 5천이죠. 아, 됐다. 그러면 300개월 하면 되겠다. 300개월이요. 그러면은 그럼 300개월 60년만 일하면 되겠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12로 나누면 이게 300개월이니까 12개월 나눴을 때 결과적으로 25년 정도. 25년만 일하면 500만 되겠다. 원. 정년 500만 원 다 저축해야 돼. 그렇지. 500만 원을 다 저축할 수 없지. 맞네. 우리 뭐 이렇게 해서 25년 만에 집을 살 수 있는 이 친구는 서울에서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도움받으면서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그냥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부모님이 주는 티머니 카드 쓰고 부모님이 엄마 나 데이트해야 돼. 나이가 30이 됐는데 엄마 나 데이트해야 돼. 돈 줘. 얼마 필요한데 글쎄 오늘 우리 마라탕 먹을 건데 24,000원만 줘. 뭐 이렇게 말아야 되고 삼성전자 이러잖아.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25년. 어이구야. 근데 사실 이거 반만 모은다고 치면은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예요. 그치. 50년 걸리죠, 50년.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중간중간 보너스도 있고 뭐. 내가 사실 이거 보너스 다 생각해서 평균 낸 거거든. 어이구야. 초봉이 5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는 없어. 보너스 그냥? 제 초봉이 500만 원부터 말이야. 우리 보너스 하나 경기도 가. 그러니까 경기도로 가도 한 그래도 10억이죠. 그러면 저기 나는 정말 웃기던 게 야 너네 저기 뭐야 월세 살아야지. 너네는 잘 모르겠지. 강남의 청담동이나 대치동 이런 거지. 아파트가 강남 50억 60억이던데. 다음에 30억 시작. 아니 50억 60억가 거의 대부분 대출이야 대출.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전 세계 1위인 거 알아? 그렇지. 아 못 들어봤어? 근데 대출 어차피 대부분 거의 다 대출해주나? 보통 다 아니, 대출 끼고. 근데 거의 다 대출해주는데 문제는 뭐야?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어 지금. 어이구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작년에 냈던 거보다 더 낸다는 거. 8,9억은 대출해줘. 근데 월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뭐 집값의 상승률 이런 걸 계산하는 건 과학적 접근이죠. 알겠어? 오케이? 그럼 사회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뭡니까? 사회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아마 출산율은 그냥 대충 그러니까 가계부채나 아니면 집값의 상승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사회적 접근. 알았어? 자 이제 집중하고 앞에 보세요. 갑시다. 자 사회학자들은 과학 접근을 취한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 사회적인 삶에 대해서. 자 오랫동안 있어왔던 논쟁이 있었답니다. 어떤 논쟁? 이런 점에 있어서 논쟁이 있었대요. however, 야 봐봐. however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 연결사는 여기 앞에 이 자리에 들어가도 되고 뭐 여기 들어가도 되고 뭐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however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은 이 앞에 첫 문장과 뒤에 문장이 그냥 역접이다 이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사회학자가 과학적 접근을 취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진 않는 사람들이 논쟁이 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갈게. 자,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과학적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많은 내용을 봤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scientific이라고 하는 그것의 어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네모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네모박스의 한 문장의 주제가 scientif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오빠 나 얼마나 좋아해? 글쎄 전여친 한 80인데 너는 이거 74 정도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해되겠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치? 야, 나 진짜 이번에 나 진짜 맘 잡고 연애하는 거야. 나 전 여친한테는 40 정도 진실했는데 너한테는 80인데 왜 몰라? 뭐 이럴 순 없잖아. 안 그래?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뭐야 상진아, 너 공부 얼마 했어? 아 원래 한 88? 그래? 그러면 12는 뭔데? 12요? 뭐 중간에 라면 먹었으니까 일단 8 빼고 뭐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과학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숫자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알겠어?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자 갑니다. A 갈게요. 자 가끔씩은 매우 자주 그 두 가지 접근이 여기서 두 가지 접근이라는 게 나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예단하지 마. 이거가 지금 과학적 접근이란 말만 있었지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접근을 네 머릿속에서 예단할 필요는 없다. 알겠어? 여기서 일단 뭐가 됐다? 끊겼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B로 바로 넘어간다. 자, B로 넘어간다. 그럼 B로 넘어가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왜? Some argue that. 아까 argument가 나왔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some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얘를 어떤 A의 주장이라고 본다면 이게 B의 주장이 뒤에 나오겠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겠지. 논쟁이니까. 맞아? 어떤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사회학이란 뭔가 aspire 무슨 뜻이냐? aspire 열망하다. 명사 형태 기억해 줄까요? aspiration. 오케이? 요게 명사형이라고 하는 걸 좀 알고 가자. aspiration. 자, 그러면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뭐 열망해야 돼. 뭐 사회학이 무슨 동물이야? 열망하기? 그냥 그런 거죠. 그냥 to be가 중요하지. 있어야 한다 정도로 해석해야 돼. 오케이? 알겠어? 야, 사회학이 무슨 이게 무슨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애야? 열망해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있고 싶어 한다. 사회학이라는 건 있어야 한다. 어디에?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 이때 close는 형용사지. 가까운. 그러면 가까운 상태로 있어야 한다. 이때 as가 들어갔으니까 as의 동작. as 원급 as 들어갔으니까 최대한 가능한 가까이. 뭐에 가까이? Natural Science. 자연과학.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내추럴이라고 하는 진짜 과학이지. 무슨 뭐 뉴턴의 일법칙 뭐 이런 거지. 오케이? 응. 그러니까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디에 있어야 돼? 진짜 찐과학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 오케이? 그러면 some에 대해서 B라고 하는 others가 만약 나온다면 얘네들은 약간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찐과학에 비해서는 좀 덜 과학이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가봅시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오니까 이 비문장은 전체가 뭐일 거다? 저 썸에 대한 얘기일 거다. 알겠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회학적 연구라고 하는 거는 꽤나 뭐하다? 꽤나 이거 할미라고 하면 높게 아니야. 꽤나
quantitative. quantitative 무슨 뜻인가? 뭐 정량적인이라 우리나라 말 해석이 있긴 하나 이거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뭔가 숫자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알겠어요? 수치. 알았어? 무슨 수와 약은 다르잖아. 이러지 말고 수냐 아니면 약간 좀 성격적인 거냐 이렇게 나는데 정량적이다 정성적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찐과학이라고 말하니까 찐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런 쪽이라고 그죠? 숫자. 뭐야? 아벌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벌스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소재 연결이 벌써 예측이 된다. 얘는 어떻다? 나를 포함하는데 나도 역시 그런데 뭘 가져가나 좀 느슨한, 좀 이완된 관점, 좀 융통성 있는 관점. 그러니까 좀 덜 과학이겠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B로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C가 아직 안 봤어요 사실. B로 된다는 가정에 왜냐하면 사실 C의 quantitative research 보자마자 아니거든. 그치? 그럼 B로 간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 B의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 덜 과학. 오케이? 덜 과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소재, 연결성. 자, C가 봅니다. C가 보면요. 얘는 찐과학에 대한 얘기인데 하지만 이거 페이크일 거야. 오케이? 페이크일 수가 있죠. 왜냐면 찐과학에 대한 얘기를 진짜 하려는 게 아니고 잘 봐. 여기 가다 보면요. 예시 나오죠. 여기에다가 별 봅시다. 예시에다가 별.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예시 나온다? 그럼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얘가 아니라 얘잖아. 맞아? 그러면 찐과학은 정말로 중요하거든. 찐과학 진짜 너네 찐과학 너네 진짜 인정해. 그리고 몇 가지 영역들이 있대. 사회 연구라고 하는 사회 이동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장은 조금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사회 이동 뭐 인구가 이동한다. 뭐 여기 뭐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동한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한다. 다시 귀농한다. 뭐 이런 사회 이동과 같은 연구를 예로 들어보면은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 그런 분야 안에서는 it is indispensable. 무슨 말이죠? 필수 불가결한 거 어쩔 수 없는. 오케이? 그런 인구 이동에 있어서는 quantitative 즉 정량적 연구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필요해요. 알겠어? 하지만이 나오다 보니까 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연결된다? B에 대한 얘기로 이제 나오게 됐어. 알겠어? B에 대한 얘기로 나오겠지. 가볼까? 하지만 yet there are at least as many contexts where the intense study of a few individuals can yield insight that no amount of. 왜 이렇게 어려워? 하지만 적어도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빼라고. 알았어? 이런 거 빼라고 독해할 때. 알았어? 그러면 적어도라고 하는 거 빼고 대열기로 하니까 주어만 있으면 되죠. 주어가 뭡니까? as many context 이거지. 근데 쌤, as 원급에서 as가 또 없는데요? 그냥 as 뒤에 나온 원급은 지금 생략된 걸로 봅니다. 얘는 as 명사는 지금 생략된 걸로 보자. 쌤 무슨 말이야? 앞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랬잖아. 몇 가지 영역들이 정량적인 연구가 중요한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그 영역만큼이나 생략된 걸로 보자. 그냥 알겠어? 그럼 뭐 있니? 이 명사 원래 잘 봐. 원래 as만큼에서라고 해가지고 as가 나오면 뒤에 s가 나와야 되잖아. 맞아? 그래야 뭐만큼 그만큼 뭐한 명사 이렇게 쓰잖아. 맞아? 그런데 외워서 앞에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어서 그런 영역만큼이나 그냥 생략된 거야. 그런 영역만큼이나 많은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어떤 집중이 뭐에 대한 연구? 개인에 대해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뭐가 결과로 나온다고? 통찰력이 결과로 나온다. 알았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수치가 아니죠. 맞아?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느 쪽이야? 요거는 정성적인 거라고.
정성적인 말이 무슨 말이야? 정성을 막 드리는 건가? 그게 아니고 뭔가 수량이 아니라 뭔가 성격적인 거야.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예를 들어서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여자한테 고백을 엄청 많이 해봤어. 10번 고백했는데 9번 차이고 한 번 성공하고 그랬어 내가. 오케이? 그러면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그러면 적어도 내 확률은 10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러면 안 될 확률이 높죠. 라고 하는 건 다소 정량적인 사고죠. 맞아?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느낌이 좋고 오늘 거울을 봤는데 보통 남자들 그러지 않나? 거울 보고. 그치? 특히 언제? 너네들 솔직히 말해 샤워하고 나서 샤워도 하고 나서 거울에서 샤워해 샤워가 그게 포토샵이 되잖아. 김 때문에. 그런 다음에 날 딱 봤을 때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대학교 가서 보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 안 그래? 제가 고등학생이라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런 느낌. 그래 일단 대학교부터 일단 연대나 고대부터 가고 나서 다 후려버려야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든다. 만약에 지금 내가 성공률이 10분의 1인데 그 느낌이야. 그럼 뭐야? 좀 정성적 사고잖아. 약간 통찰력이 그런 쪽이야. 알았어? 약간 나의 어떤 직감 같은 거. 그런 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맞니? 응. 그러니까 통찰력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인지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가는 거다? 앞에서 말했던 이쪽으로 가는 거다. 알겠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뭐가 됩니까? B, C, A가 되죠. 이해되겠니? 알겠어? 자, A는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마무리 가보면요. 두 가지 접근이란 것 때문에 소재가 그냥 이어진다. 맞아? 그래서 B, C. 알겠어? 네. 뭐지? 자, 오늘의 숙제는 이 프린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배워서 숙제예요. 알겠어? 수완 숙제라. 왜냐면 너는 저기 뭐야 한번 방학이잖아. 언제요? 안돼 다음 주에 나왔구나. 몰랐던 사실 혼자서. 태풍이다. 에이 설마 건물 안에서 났는데? 아우씨. 다음 주 수요일 날 방학해요? 아니 수요일날 휴강이지. 월화 수준다고 있잖아. 말 안 해줄 걸. 혼자 막 단톡방에 막 수요일날 우리 다 이거 단톡방에 막 범수 막 쌤 학원 불 꺼져 있어요. 불 꺼져 있어요. 아니면은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범수가 이렇게 단톡방에 올렸는데 다 읽어서 1, 0 되는데 아무도 답지 않아. 자, 시간 좀 남았는데요. 일단 보고 너네 팀토리하고 단어 테스트 보여줬고? 네. 팀토리 하자. 시작하자. 띠뚜리. 틴토리니까 잼버리가 생각나네. 우리 서결이 형의 역작. 서결이 형은 이럴걸? 나 같은 동생 없어. 이럴걸? 역작이지 역작. 그치. 우리 서결이 형이 잘못한 게 아니고 외국 애들이 정신력이 약한 거지. 이상한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 왜 31, 32, 33이냐? 쌤이 엘빈 쌤이 알고 있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바퀴 돌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알려줘봐. 오늘 어디 나가는 거야? 44, 45, 31, 32, 33이 있는데 그거 한 바퀴 한 바퀴 돌아서 돌아가지고 그런 거. 44에서 33. 오케이. 알겠어. 45까지 가시면 1은 없어요? 1? 1은 너네 시험 범위가 아닌 거 아니야 그건? 네, 시험 시험 범위가 범위. 아니야. 시험 범위가 40. 31부터 45까지. 그러니까. 좋았어. 진짜 무슨 지역이에요? 의리학교 의리학. 단어가 시험 범위가 잠깐만. 그럼 너네는 뭘로 단어 보냐? 한거는 동대국어에 맞추더라고. 저희 단어 안 봐요. 안 본다고? 네. 그럼 뭐해? 시간이. 진행시켜. 같이 보는 거네 그러면. 그렇지 같이 보는 거. 메리시. 통과해놔야지 그러면. 메디에이트.
아니 단원 해야지. 단원은 해야지 단원은. 네. 근데 이거 31과 개빡치는. 왜? 리터레이터. 메이션 어디 있어? 아 이거 외웠던 거네. 오히려 더 좋아. 리마인드. 좋았어. 진행시켜. 요새 그거 경영자들 되게 웃기던데. 봤냐? 경영자들 봤냐? 혹시 야, 그 영차가 혹시 그 내부자들의 아그 장면 실제 그 소리 안 나는데. 실제 봤어? 소리 안 해봤어? 그 소리 안. 해봤어. 집에서 영화에 영처럼 안 한다는데. 아 그래. 왜좀 와전된 거네. 좋았어. 좋았어. 흑차. 좋았어. 어디가 아니야? 따라한 거요. 아, 리추. 다 맞아야 된다. 프로그램. 아씨. 나 19개는 진짜 같이 난다. 나 요즘에 또 칼부림이 또 잠잠하네. 잘된 건가? 어제 예고했어야 돼. 마지막에 언제 어디서 났지? 건대였나? 한관이 씨. 오늘 특강 끝나고 칼부림이 칼부림 나면 어떡하지? 맞서 싸워야 되나? 아 쓸데없는 소리 합시다. 도망가야지. 도망을 못 갈 수도 있잖아. 상대가 달리기가 너무 빨라. 상대가 무사히 못 있잖아. 어떻게든 상가로 들어서 문 닫아야지 이렇게. 안 열어주면 어떻게 여기 들어가라는데. 그거 알려줬는데 칼 들고 있는 강도에 대한 그 뭐냐 호신술 모습 해가지고 어떻게든 다 집인 거. 나도 칼을 들고 가야겠다. 이거 아 떠들지 맙시다.